네, 2부 수업 시작합니다. 복구 브러쉬 도구로 얼굴에 주름 제거하기 진행할 거죠? 해당 파일 다 불러오셨죠? 좋아요. 자, 키보드에서 Alt 키를 누른다 아까 알려드렸었죠? 유념하시면서 도구가 어떤 도구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도구 상자에서 이 이미지가 반창고 같은 이미지가 스팟 복구 브러쉬 도구였죠. 해당 이미지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 볼까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 자, 해당 이미지 브러쉬 도구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 이렇게 바로가기들이 또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이용할 거는 복구 브러쉬 도구로 이용을 할 거예요. 복구 브러쉬 도구 선택해 주시고요. 일단은 처음에는 이미지가 여기 주름 부분을 이제 우리가 제거를 할 건데 눈가, 입가 이런 주름을 잔주름까지 보정을 해줄 건데 이 이미지 보정할 영역이 지금 작업할 영역이 조금 작아요. 그래서 이미지를 크게 보고 싶은데 크게 이미지를 보고 싶을 때 어떻게 하죠? 그렇죠. 우리 이거 배웠었는데 돋보기 도구로 이미지를 크게 키워줄 수가 있죠. 돋보기 도구로 이미지를 먼저 키워주고 작업을 할게요. 자, 돋보기 도구는 도구 상자 아래쪽에 이렇게 생긴 브러쉬 도구가 있습니다. 돋보기 도구가 있습니다. 자, 돋보기 도구를 선택해서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미지가 확대되겠죠? 이미지를 살짝 확대시켜서 작업하기 편한 환경으로 만들고 진행을 할게요. 자, 화면 전환해서 돋보기 도구 클릭, 이미지 위에서 마우스로 클릭해서 우리가 작업할 영역을 눈에 잘 보이도록 여기 이 스크롤바 있죠? 이 스크롤바 또 아래에 있는 스크롤바를 확인하셔서 작업할 부분을 이렇게 크게 또 편리한 위치에 화면상 편리한 위치에 넣어 주시고요. 이미지 확대 다 되셨죠? 자, 스팟 복구 브러쉬 도구를 그냥 복구 브러쉬 도구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자, 여기 도구 상자 위쪽에서부터 6번째에 있는 도구 상자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 주면 자, 기본 값은 스팟 복구 브러쉬 도구인데 우리 지금 2번째에 있는 복구 브러쉬 도구로 스팟보다는 조금 넓은 영역의 보정을 진행할게요. 자, 복구 브러쉬 도구 클릭되셨나요? 자, 그냥 복구 브러쉬 도구를 이용할 때는 키보드에서 어떤 키를 이용한다? 그렇죠. Alt 키를 누르고 작업을 합니다. 아까 키보드에서 확인했었는데 한 번 더 볼까요? 자, 키보드에 Alt 키 찾아보세요. Alt 키. Alt 키를 누른 상태로 얼굴에 주름이 없는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그 영역이 복사할 대상으로 지정이 돼요. 그러면 깨끗한 이미지의 영역을 복사해서 주름이 있는 이미지 위에다가 붙여넣기를 하는 거겠죠? 자, 한번 진행해 볼게요. Alt 키 위치 다 찾으셨죠? Alt 키 위치 확인하시고 포토샵에서 자, 여기에 요만큼의 영역이 지금 주름이 없네요. 이 영역을 복사해 갈게요. 복사할 영역 위에서 마우스 올려놓고 아까 알려드린 키보드에 Alt 키를 누른 상태로 클릭해주면 이 영역이 복사가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Alt 키 누르고 클릭. 자, 마우스의 모양이 어떻게 변경돼요? Alt 키를 누르고 클릭하니까 네, 이렇게 동그라미 영역 안에 또 이렇게 십자가
다 완성되진 않았는데 십자가 모양으로 마우스의 모양이 바뀌는 걸 확인하시죠? 그 상태에서 이제 마우스를 이렇게 가지고 나와 보면 내가 방금 여기 선택한 영역에 요만큼 브러쉬 크기만큼을 복사했기 때문에 아이고 이렇게 확대가 하니까 안 되네요. 안 보이네요. 이만큼의 이미지를 가지고 올 수 있었어요. 여기에 이미지를 복사해서 이렇게 이만큼의 영역을 복사한 거죠. 자, 복사 대상이 지정이 되었어요. Alt 클릭해서 이만큼의 영역을 선택을 한 거예요. 이 영역을 이제 복사할 대상을 지정했으니까 주름이 있는 부분으로 가지고 가서 클릭을 해주면 해볼까요? 주름이 지워져 갑니다. 이렇게. 너무 넓은 영역을 하니까 안 되네요. 짧게 짧게 작업을 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있었던 팔자 주름을 이미지로 그냥 볶고 브러쉬 도구로 안 보이게 이렇게 보정 처리가 되었어요. 그죠? 브러쉬 도구로 주름을 제거했습니다. 어때요? 좀 젊어 보이죠? 자, 나머지 브러쉬 도구로 나머지 영역에 눈가 주름, 여기 이쪽에 입가 주름, 여기 눈가 주름까지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자, 스팟포크 브러쉬 도구의 크기가 조금 크니까 이 브러쉬의 크기를 조금은 줄여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지금 19 픽셀이라고 되어 있는 옵션 표시줄에 여기 영역을 한 10으로 줄여줄게요. 10 픽셀로 바꾸게요. 10 픽셀. 자, 그러면 지금 이미지가 또 축소가 돼서 그런데 확대시켜서 작업할 영역을 조금 넓게 볼게요. 자, 이미지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도구 상자 아래쪽에 위치한 돋보기 도구를 선택해 주시고 클릭하면 이미지 위에서 클릭하면 내가 작업할 이미지가 확대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를 작업할 영역을 이렇게 스크롤바를 이용해서 적절하게 화면 작업하기 편한 위치에 놓아주시고 다시 한번 복구 브러쉬 도구 자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이렇게 복구 브러쉬 도구가 나타나죠. 복구 브러쉬 도구 선택하시고 이미지 사이즈를 아까보다는 좀 줄였어요. 그죠? 이미지 사이즈를 줄여서 근처의 이미지를 복사하고 싶은 영역 위에 가져가서 Alt 누르고 클릭입니다. 그럼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그 영역을 복사하는 거예요. 자, 복사한 이미지의 채도, 색상 이런 건 조금 다르니까 최대한 근처에 비슷한 이미지 색상을 Alt 클릭해서 복사하시고 자, 복사된 이미지 브러쉬를 내가 주름 제거하고 싶은 영역에다가 짧게 하시는 게 자연스러워요. 크게 이렇게 해버리면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클릭해서 드래그도 짧게 해주세요. 만약에 이렇게 작업하다가 브러쉬 도구 복사한 영역의 이미지랑 여기 색상이랑 좀 다르다, 부자연스럽다 하시면 다른 영역의 이미지를 또 복사해서 가져가 붙이면 되겠죠? 네, 근처의 이미지 색상을 Alt 누르고 복사해 두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드래그 해주면 내가 방금 복사한 영역이 이렇게 입술 부분을 붙여놨네요. 이렇게. 네. 여기까지 주름이 이렇게 안 보이죠?
여기도 안 보이고 여기도 안 보이죠? 눈가 줄은 마저 해볼까요? 이렇게 Alt 누르고 내가 이미지를 복사할 영역을 클릭을 한 다음에 저 이마 쪽으로 복사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눈가 쪽도 이렇게 클릭 또는 드래그 해주면서 근처의 이미지 복사하시면서 최대한 비슷한 이미지로 눈은 건들면 부자연스러우니까 이렇게 눈은 좀 만지기 어렵네요. 이렇게 그다음에 눈가 아래쪽도 비슷한 이미지로 부분에다가 Alt키 눌러서 복사하시고 이렇게 클릭해주면 자 눈가의 주름도 사라졌죠. 자 마지막 여기 왼쪽의 눈도 한번 해볼게요. 스파포크 브러쉬 도구로 내가 복사할 이미지 영역 위에서 Alt 클릭 그러면 복사가 된 거예요. Alt 클릭으로 복사가 됐고 클릭해서 내가 붙여 넣을 이미지에다가 자연스러운 이미지로 이렇게 여기까지는 지웠는데 요만큼의 주름도 지우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쓰고 있는 브러쉬 크기가 너무 크니까 여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크니까 브러쉬 도구의 크기를 좀 더 반으로 줄일게요. 5픽셀로 줄였어요. 그랬더니 이미지 줄일 작업할 이 복구 브러쉬의 영역도 작아졌죠. 5픽셀이에요. 그래서 Alt 누르고 자연스러운 색상으로 복사를 해서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네, 이미지 영역 수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가, 입가의 팔자주름까지 수정을 해서 잘 보이고 있죠? 지금 보고 계시는 이미지는 확대가 된 거니까 조금 더 작게 하면 확대된 것보다는 더 자연스럽게 주름이 제거된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복구 브러쉬 도구 말고 아래쪽에 돋보기 도구가 선택되어 있을 때 옵션에 봤을 때 기본값은 플러스죠. 그런데 마이너스 도구를 클릭하지 않고 바로 이미지 축소를 시키도록 마이너스 도구를 이용하는 방법은 그렇죠. Alt 키를 눌러주면 됐죠. 이 상태에서는 기본값이 플러스니까 Alt 키를 눌렀을 때 마이너스 값이 기본값이 될 거예요. 그냥 클릭하면 확대, Alt 키 누르고 클릭하면 축소.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미지의 사이즈 크기가 딱 100%로 원래 이미지 크기입니다. 이 이미지 크기에서 보세요. 이미지 눈가나 입가에 주름살 제거한 게 좀 이렇게 티가 나요? 더 잘 안 보이죠? 이미지가 축소되어서 그렇습니다. 큰 사진일수록 조금 더 정교하게 작업을 해주셔야 좋겠죠? 그래서 지금 주름 제거한 거는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합니다. 파일 4-2 언더바 완성 해가지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할게요. 자, 파일 탭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선택하시고 파일 탭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선택하시고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자, 저장되는 위치는 어디예요?
그렇죠. 다운로드 폴더가 아니라 바탕화면 안에 내 명의의 폴더가 되어야겠죠? 바탕화면 클릭. 바탕화면 안에 다양한 폴더들 중에 내 명의의 폴더, 내 명의의 폴더 더블 클릭 선택해주면 마지막 경로가 들어갑니다. 자, 포토샵 폴더 더블 클릭. 마지막 경로 들어갔죠? 자, 여기에서 파일명의 이름을 수정해야겠죠? 4-2 언더바 완성 JPG 파일로 이미지 파일로 저장을 할 거예요. 자, 4-2 언더바 완성. 자, 파일명은 4-2 완성이라고 수정을 하고 JPG 파일로 저장을 합니다. 내 명의 폴더 위치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자, 저장 눌렀습니다. 저장. 이미지 옵션은 수정하지 않고 확인 눌러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수업이 이제 15분 정도 남았는데, 우리 시간이 남아서 복제 도장 도구로 이미지 복제하는 거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지 복제하기. 자, 이미지 복제하는 거는 우리 복제 도장 도구로 진행을 할 겁니다. 복제 도장 도구. 자, 예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까요? 예제 파일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 4-3 PNG 형태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PNG 파일 4-3 선택하시고 저장해 주세요. 여러분 쓰시는 PC에 저장하시고 자, 저장할게요. 화면 전환해서 4-3 클릭. 자, 4-3은 다른 파일들과는 다르게 PNG예요. PNG 확장자명이라서 이렇게 색깔이 조금 달라요. 자, JPG 파일들끼리는 조금 주황색의 확장자 그 이미지인데 PNG는 조금 초록색으로 바뀌어 있네요. 자, PNG 파일도 한번 살펴봅시다. PNG 파일 다운로드 받아졌으면 그렇죠? 포토샵으로 불러와야겠죠? 자, 포토샵 화면으로 가서 파일 불러오기 열기에서 파일에서 열기 들어가야겠죠? 파일에서 열기. 자, 파일 클릭, 열기 클릭. 자, 찾는 위치는 방금 저장한 파일 위치가 아니라 우리가 방금 다운로드 받은 다운로드 폴더가 찾는 위치가 돼야겠죠? 거기에 우리가 지금 클릭한 4-3 PNG 파일이 있으니까 자, 내 PC 선택합니다. 내 PC 클릭. 다운로드 폴더 클릭. 왜냐하면 다운로드 폴더 안에 우리가 방금 저장한 4-3 PNG 파일이 있으니까 자, 다운로드 선택 4-3 파일. 아유, 예쁜 유채꽃 화면이네요. 4-3 찾으셨어요? 4-3. 자, 4-3 선택하고 열기 눌러줍니다. 4-3 선택, 열기. 자, 그러면 파일 탭의 이름이 지금 3개가 열려 있는 상태죠? 4-1 완성, 4-2 완성, 4-3 원본 파일. 자, 4-1 스팟 복구 브러쉬 도구, 점 잡티 제거하는 도구, 4-2 완성 파일, 그냥 복구 브러쉬 도구, 복구 브러쉬 도구, 주름 제거할 때 스팟보다는 조금 더 넓은 영역의 주름이나 뭐 이런 영역을 보정해 줄 때 복구 브러쉬 도구에서 할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있는 4-3 PNG 파일이에요. 4-3 PNG 파일은 이렇게 유채꽃 이미지인데 유채꽃을 복사해서 잔디 부분에다가 채워 넣으면 유채꽃으로 가득한 들판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복제 도장 도구는 복제할 대상을 이미지 가장자리에까지 깔끔하게 또 선명하게 복사를 할 때 사용할 수 있어요. 키보드에서 마찬가지로 Alt키를 누른 상태로 복제할 부분을 클릭한 다음에 드래그 해주면 지정한 부분이 깔끔하게 복사가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이미지 다 불러오셨죠? 좋아요. 자, 도구 상자에서 위에서부터 도구 상자 이렇게 보시면 자, 아까 여기에서 스팟 도구 브러쉬 도구, 그냥 도구 브러쉬 도구 이용했었죠? 이번에 할 이미지 복제하는 도구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요 도구예요. 도장처럼 생겼죠? 도장이 이렇게 쿡 찍고 있는 이미지처럼 생겼죠? 복제 도장 도구 선택할게요. 복제 도장 도구 선택. 자, 이렇게 제가 지금 빨간색 네모로 작게 체크해 놓은 부분이 부분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두 개의 도장 도구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 있는 복제 도장 도구를 이용을 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값이 기본 값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선택을 안 해줘도 위쪽에 이렇게 하얀색 점이 이 도장 도구가 대표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자, 선택하시고 복제 도장 도구 선택하시고 위쪽에 옵션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옵션 표시줄 한번 보면 브러쉬 크기가 우리 21로 되어 있죠. 21이라는 크기를 60 픽셀로 크기를 바꿔주겠습니다. 자, 크기를 60으로 입력하고 엔터 치면 px는 자동으로 생겨요. px는 여기서 픽셀이라는 컴퓨터 화면을 보여줄 때 쓰는 요소인데 사진 이미지라던가 크기를 볼 때 부는데 60으로 수정을 해줍니다. 60으로 수정을 해주시고 자, 복제 도장 브러쉬 타입을 부드러운 양 자, 이거 좀 내리고요. 복제 도장 브러쉬의 타입을 부드러운 원 압력으로 설정을 할 거예요. 부드러운 원 압력. 자, 여기 보시면 브러쉬들마다 다 이름이 있어요. 이름 확인하는 방법, 그 이미지 위에서 마우스로 클릭하지 않고 그냥 기다립니다. 그러면 방금 이렇게 브러쉬 이름이 나타나요. 저는 여기 세 번째에 있는 이미지가 부드러운 원 압력 크기라는 브러쉬 도구의 이름인데 부드러운 원 압력 클릭으로 설정을 할게요. 클릭해 줄게요. 자, 가장자리 끝에 이미지를 조금 이렇게 흐리흐리하게 만드는 이 도구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키보드로 Alt를 눌러야 돼요. 키보드에서 Alt키 한번 찾아볼까요? Alt키. 네, 여기 있죠? Alt키. Alt키를 누르고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Alt키를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Alt키 위치 다 찾으셨어요? 네. Alt키 위치를 자, 화면에서
Alt 키를 누른 상태로 유채꽃 부분을 복사를 할 거예요. 클릭을 하면 됩니다. 자, 유채꽃 아무 부분이나 마우스를 가지고 가셔서 클릭한 다음에 복제할 대상을 지정을 할 거예요. 자, Alt 키 누르셨죠? Alt 키 누른 상태로 유채꽃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 한번 해보세요. 클릭. 자, 클릭하려고 보니까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 누를 때 마우스 포인터의 모양이 동그라미 안에 십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우리 그 스타포크 브러쉬 도구에서도 이런 이미지로 이렇게 마우스의 모양이 변경됐었는데 복사하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이렇게 지정한 이미지 크기의 영역을 복사해 갈게요 라는 뜻이에요. 복제할 대상을 지정을 했죠. 클릭했죠. 컨트롤 누르고 클릭하면 복사가 된 거예요. 복사한 대상을 지정해서 이제 유채꽃으로 채워질 부분의 영역, 이 잔디밭 영역이죠. 이 잔디밭 영역을 마우스로 클릭해주거나 드래그하면 유채꽃이 이미지가 붙여 넣어져요. 이렇게 클릭 또는 드래그하면 이렇게 이미지를 잔디밭이 아니라 요걸로 한번 해볼까요? 잔디밭이 아니라 조금 좀 잔디밭이 아니라 유채꽃으로 이렇게 채워줄 수가 있었죠? 얘는 뭔데 안 되지? 레이어가 잠겨 있다고? 아무튼 이렇게 빈 공간의 이미지를 이렇게 채워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브러쉬 도구를 바꿔서 가장자리가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효과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작업을 할 때 그 부드러운 원 타입으로 여기 브러쉬 이름을 세 번째 있는 이 브러쉬로 선택을 한 거예요. 부드럽게 가장자리를 처리해서 클릭해서 부드러운 원 압력 크기라는 브러쉬, 세 번째 브러쉬로 선택을 해서 붙여 넣으면 이렇게 끝에 부분도 유채꽃으로 피어난 이미지처럼 작업을 완료할 수가 있겠죠? 이게 뭔데 여기 이렇게 숨어 있지? 레이어가 됐습니다. 이렇게 채워줄 수 있었네요. 지금 여기 보시면 자물쇠 모양이 없어졌죠? 제가 그 잠겨있는 레이어를 자물쇠 이미지를 이제 지우는 기능을 작업을 했는데 이렇게 이 부분이 이제 드래그를 해서 가져갔을 때 여기에 뭔가가 있어서 레이어가 겹쳐져 있어서
여기에 영역은 유채꽃으로 채워지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레이어를 보면 배경이라는 레이어 하나뿐인데 다른 레이어가 숨어 있지가 않은데 그 영역이 복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보시면 여기에 자물쇠로 잠겨 있죠. 이 자물쇠로 잠겨 있는 거를 레이어를 더블 클릭해서 배경이라는 레이어를 더블 클릭해서 새 레이어 만들기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해주면 레이어가 만들어지면서 복사하는 여기 자물쇠 이미지가 사라졌죠. 그래서 레이어가 여기에 이렇게 뭐가 가려져 있는 이만큼의 영역이 이만큼의 영역이 뭔가가 지금 잘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레이어가 가려져 있어서 이만큼이 안 채워져요. 유채꽃 이미지로. 그래서 지금 레이어로 새로 만드는 작업을 한 다음에 자물쇠로 잠긴 부분을 이제 풀어주고 다시 한번 이 도구 상자에서 복제 도구를 선택을 해줘야겠죠? 복제 도구 선택해서 복제 도장 도구 선택해서 아래쪽 이미지를 복사하기 위해서 Alt 클릭하는 거예요. Alt 클릭. 그 다음에 그 영역의 이미지를 이렇게 드래그 해주면 비슷한 이미지로 이렇게 채워줄 수가 있었죠? 이렇게. 그래서 안 채워졌었던 이미지도 채워 넣어줄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 작업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내 이미지 파일 안에다가 포토샵 파일 안에다가 저장을 할게요. 자, 열기 들어가신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가야겠죠? 열기 들어간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자, 마우스로 클릭해서 저장되는 위치는 다운로드 폴더가 아니라 바탕화면 안에 내 명의 폴더겠죠. 자, 바탕화면 안에 바탕화면 클릭. 바탕화면 안에 다양한 폴더들 중에 내 이름으로 만든 포토샵 폴더 더블 클릭해주고 마지막 경로가 바뀔 거예요. 더블 클릭해주고 자, 아무것도 내용이 안 떠요. 왜냐하면 얘가 PNG 파일이라서 그래요. 우리 포토샵 폴더 안에는 이미지 파일들, JPG 파일들만 있기 때문에 여기에 PNG 파일이라고 형식이 쓰여져 있으면 이름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확장자명을 PNG 파일로 저장을 일단은 하는데 PNG 파일은 다른 파일들이 없기 때문에 포토샵 폴더에 지금 뜨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홍길동 포토샵 이름, 본인 명의 포토샵 폴더에다가 파일 이름은 4-3 완성까지 쓸게요. 완성까지 쓰고 파일 형태는 건들지 않을게요. PNG 파일 그대로 두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장 눌러줄게요. 저장 클릭. 자, 제 PNG 옵션 그대로 둘 거예요. 옵션 기본값 만지지 않고 확인. 자, 그러면 4-3 PNG 파일로 완성 파일로 유채꽃으로 가득 채워진 이미지로 수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브러쉬 크기를 조절해서 키보드에서 Alt 키를 누른 상태로 바닥 부분까지 마우스로 클릭해가지고 복제할 대상을 지정해서 멀리 보이는 작은 섬들도 클릭하면 지워줄 수가 있겠죠? 그런 작업도 할 수 있고 오늘 수업은 예제 파일 여기까지 해서 종료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미지 컬러링이라고 해서 색깔 칠하는 도구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색상 칠하는 도구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